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너무 아쉬운데, 이게 배당이 좀 적은 것들은 그냥 다 묶어서 가고,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마인 포함해서 갔는데, 볼로냐가 일단 져버리고, 그리고 라요마저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갈만했거든요. 근데 슈팅이 20개 이상, 거의 30개 가까이 때리고도 한 골을 못 넣어가지고 0대 0으로 비기고,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라도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썬더랜드가 막판에 골을 넣는 바람에 2대 1로 역전해서 무승부도 날아가고 해서 어제 차라리 레알 레가네스 에스파뇰 요런 게 이제 마인으로 다 이겨버리고 슈투트까지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경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잘 골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낮 경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카야마 경기하고 이와키 경기가 1시인데, 요 1시 경기들은 건너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12시 반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뭐 갈 수도 있긴 한데, 거의 2시 경기부터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카야마하고 마치다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들이 있는데, 일단 보자면, 어, 어제 일단 나고야가 극장골로 이기는 바람에 하나 뜰리고 갑니다. 지금 저는 이제 변수가 나오길 바래서 서울도 무승부를 찍고 울산 대구도 이제 무승부를 복식으로 넣었는데 울산도 극장으로 역전하고 대전도 이기는 바람에 사실 변수가 지금 서울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일단은 어, 오카야마하고 마치다 이 경기도 지금 보면은 마치다가 좀 더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았거든요. 근데 무승부를 봤던 이유는 그래도 오카야마가 이제 최근에 이제 2번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홈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다가 이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순위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뭐 득실은 조금 더 앞서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제 오카야마의 홈 성적을 봤을 때 5승 2무 2패고 실점도 5실점밖에 없어서 마치다도 원정 성적이 좋긴 하거든요. 그냥 이거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무승부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와키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센다이가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센다이가 4위입니다. 득실도 괜찮고 이와키가 득점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실점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홈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센다이는 홈 원정 성적이 다 좋고 지금 상성도 앞서고 이와키가 최근에 패가 좀 없긴 합니다만은 홈에서 승리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최근 3경기 무패긴 하지만 2번을 비겼고 해서 센다이 같은 경우 최근 제프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경기 무득점이긴 합니다. 오미야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와키의 최근 흐름이나 센다이가 뭐 성적이 더 좋긴 하지만 이와키도 최근에 잘 안 지기 때문에 이것도 무승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1시 2경기는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요꼬마리 가시마도 사실 가시마가 지금 1위고 요꼬마리가 꼴찌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흐름으로만 보면 가시마 가는 게 맞습니다. 득실도 너무 차이 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요꼬마리가 비빌 수 있는 건 가시마하고의 상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최근 이제 홈에서 4연승 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가시마 상대로, 그리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가시만 지금 7연승 중이고 요코마리는 지금 7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승과 너무 연패가 갈리기 때문에 요 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승부를 보긴 했습니다. 요코마리 역배까지 보긴 힘들고 뭐 가시마가 8연승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가시마도 이제 실점이 적을 뿐이지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가 몇 경기 없어요. 결국엔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그래도 리그 초반에 요코마리가 이제 홈에서 패배가 없기도 했었고 연패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무승부를 봤는데 어, 승부식에서는 패스합니다. 굳이 갈 경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것도. 그리고 요코 FC하고 가시화. 요것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가시화도 순위가 높고 요코 FC도 아까 요코마리만큼 순위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지난번 마치다하고의 승부 차이까지 끝에 이제 컵 대회를 이기긴 했지만 가시화가 한 번 졌거든요. 마치다한테. 근데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흐름 요런 걸 봤을 때 뭐 최근에 마치다전 지기 전까지는 3경기 무실점 중이기도 했고 이 요코 FC와의 그 상성도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긴 하거든요. 가시화가. 그리고 득실도 뭐 요코 FC가 홈에서 득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시화가 또 원정에서 한 번밖에 안 주고 성적이 좋더라고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가시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가시화 승무 봅니다. 배당도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코하마 FC가 뭐 홈이라서 좀 걸리긴 하는데 무득점으로 진 경기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요코하마 FC가. 그래서 가시화가 그래도 연패는 없다. 마치다전 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화 승적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코마리하고 비교했을 땐 그거죠. 아니 그러면 가시마가 지금 7연승인데 요코마리 경기보다 그 가시화 경기보다 가시마가 더 좋은 게 아니냐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연패 중인 팀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가시마도 너무 연승 중이고 가시화는 한 번 졌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기가 오히려 연패인 팀이 이길 확률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너뛴 겁니다. 둘 다 원정 배당이 떨어지긴 해요. 자, 그 다음 니가타하고 쇼난. 이것도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저는 홈팀 승적으로 봤습니다. 이 경기. 뭐 상성은 뭐 최근에 살짝 니가타가 앞서긴 하지만 지금 니가타의 성적을 봤을 때 쇼난보다는 승점이 떨어지고 득점은 많지만 실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 앞서는 게 득실입니다. 득실. 근데 이제 홈에서 아직 1승이 없고 유일하게 니가타가. 그리고 쇼난 같은 경우 원정에서 나름 성적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니가타가 홈 첫 승을 할 거냐 라고 접근을 했을 때 일단 쇼난 쪽에 뭔가 부상 의심되거나 뭐 공격의 명단 제외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요코하마 FC전을 지긴 했지만 원정 도쿄베르디전을 이겼고 그리고 쇼난이 졌을 때 무득점으로 진 경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원정에서. 그래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도쿄베르디하고의 이제 컵대회를 지긴 했는데 리그에서 보면 우라와하고도 비겼고 뭐 FC 도쿄 2골 그리고 그 전에 무가 좀 있었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한번 첫 승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3경기째 승리 없고 컵대회 포함 4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니가타 승부 봅니다. 니가타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다. 자, 시미즈 빗셀고베. 빗셀고베가 진짜 저랑 안 맞는데 이것도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일단 빗셀고베가 너무 흐름이 좋더라고요. 뭐 상성은 시미즈가 그래도 빗셀고베 상대로 홈에서 몇 번 이기긴 했어요. 최근에도. 뭐 야구세 정도인데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되고 자, 이 시미즈의 성적을 봤을 때 가기가 좀 빡셉니다. 빗셀고베가 뭐 실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승점도 더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정 성적이 꽤 좋아요. 빗셀고베가. 그래서 얘네 특징을 보면 거의 무승부가 없습니다. 승패로 갈리는데 뭐 이겼던 경기들 보면은 뭐 무실점 경기도 있고 뭐 도쿄베르디, 요코하마 FC, 뭐 쇼난, 요코하마 마리노스 다 한 골 차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패보다 승리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째 승리 없는데 그 4경기 중에 3경기가 이 득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원정 2경기 포함해서, 근데 이제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이게 무승부를 배제했을 때 승패로 갈린다면 변수를 한번 노려봤거든요. 승무패에서는. 근데 승부식에서는 갈 경기는 아니다. 왜냐면 시미즈 승 쪽을 봤기 때문에 그런 풀행 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이게 승무패는 노리고 가는 거라서 냉정하게 승부식으로 갈 때는 확률은 빗셀고베가 이길 확률이 더 큽니다. 어차피 승무패는 나눠 갖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변수를 노린 거지, 승부식은 확률 높은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은 건 빗셀고베긴 해요. 근데 빗셀고베는 이제 저랑 잘 안 맞고, 제가 가면 항상 이제 잘 못 이겼던 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승무패도 이제 시미즈 승으로 갔고 해서 저는 건너뜁니다, 이 경기. 굳이 갈 이유는 없다, 제가 볼 때. 뭐 시미즈 프렘 보실 분들은 프렘 보시고, 근데 무승부 자체가 없다 보니 시미즈 승 아니면 빗셀고베 승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제 무는 안 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시미즈가 그래도 나름 홈에서 패배도 좀 적은 편이고 득점도 있어서 프렌을 볼까요, 시미즈? 시미즈 프렌이라. 그래도 무득점 경기가 그 나고야 그 경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완전 홈인 것 같지는 않았고, 오랜만에 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패스하죠, 패스. 지금 앞에 그 경기들이 다 배당들이 높기 때문에 프레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야마가타 고우 가도록 할게요. 자, 몬테디오 야마가타 반포레 고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순위 차이는 한 경기밖에 차이 안 나요, 승점이. 득실은 야마가타가 조금 더 괜찮긴 한데, 일단 고우가 홈이 아니고 원정이잖아요. 이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고우는 봤을 때. 그리고 야마가타도 뭐 승점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고, 다만 일단은 야마가타 쪽에 수비 경구 누적 한 명이 빠지고 미드필더나 공격에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우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고, 공격의 명단 제외가 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엇비슷하지 않나. 야마가타도 경고 누적의 결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상성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거의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비해 승리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와키전 한번 이기고, 그리고 오이타전 한번 이겼으니까 거의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기는 꼴이 됐는데, 득점이 없을 때는 또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있었고, 특히 홈에서 득점 없는 경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오이타 상대로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반포레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리그 초반에 이제 연패를 하고 그 이후에는 패배가 없어요. 지금 5경기 2승 3무, 그리고 최근에 3경기 무실점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흐름 자체는 반포레 고우다. 그래서 저는 고우 프렘 봅니다, 이 경기. 고우 프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고치하고 후지에다 가도록 할게요.
자, 야마구치가 후지에다하고 1점 차입니다. 강등권에 있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득실도 같고. 그리고 야마구치가 이제 홈의 성적이 후지에다 원정 성적이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엇비슷하고, 다만 이제 그 후지에다 쪽에 퇴장이 한 명 있더라고요. 지난번 오미야전에서. 그래서 미드필더 퇴장이 있지만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 공격에 또 명단 제외들이 있고, 뭐 부상 여부가 좀 애매한 선수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결장 부분은 야마구치가 좋습니다. 야마구치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잠시만요. 상성은 1대1이라 비슷하고, 최근에 야마구치가 이제 리그에서 그 연패를 끊어내긴 했습니다. 무승부가 한때는 4연속 무승부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승패고, 후지에다 같은 경우는 얘네도 리그 초반에 무승부 있었는데 최근에 뭐 비셀고베처럼 거의 승패로 갈리는데, 비셀고베는 승을 많이 했지만 후지에다는 이긴 적이 몇 번 없다. 최근에는 한 번밖에 없어요. 3월 이후에는 4월 말에 한 번 A매전 이겼기 때문에 원정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요거는 그래도 뭐 야마구치 쪽을 조금 들어줄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요거 야마구치도 승이 많은 편이 아니고 후지에다도 승이 많은 편이 아닌데, 졌던 경기들 보면 한 골 차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 좀 보도록 할게요.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바꾸는 게, 아까 결장 부분, 후지에다는 공격에 뭔가 빠지는 선수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야마구치 승무. 그래도 야마구치가, 그러니까 후지에다는 4연패 중이고, 야마구치는 그래도 연패는 끊었으니까. 근데 이제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둬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제가 이제 조합을 요걸 다 하고 짜려면 아마 오카야마 이와키 경기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마 2시 경기부터 갈 수도 있다. 낮 경기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하고요.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조금 이제 오늘 늦었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하고, 해축은 아마 좀 늦게 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경기가 많고, 아마 이렇게 켜서 분석하기보단 분석을 하고 올게요. 1시 30분 경기가 뭐죠? 오카야마하고 이어킨 1시 경기고, 일야. 그래서 뭐 조합이 아니더라도 분석 결과는 아마 12시 반 전에 받아볼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결과만 원하시면. 결과만 원하시면 가능하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조합까지 같이 받으시려면 한 12시 반이 좀 넘을 것 같고, 1시까지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조합이랑 같이 보내드릴까요? 늦어도 1시까지? 아니면 좀 더 빠르면은 이거 끝나면 그냥 결과는 바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남겨주세요, 채팅으로. 그러면 이제 결과만 먼저 보내드리든 아니면 조합이랑 같이 묶어서 보내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 전에 무조건 가고, 좀 더 빨리 원하시면 12시 반 정도. 그리고 해축은 아마 저녁쯤에 갈 겁니다. 지금 해축이 첫 경기가 9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늦어도 1시간 전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뭐 9시 경기 가게 되면 8시, 뭐 더 빨리 되면 더 빨리 보내드리고요. 1시도 충분합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고배당을 좀 노려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폴락이 너무 심해서 좀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그래서 야마구치는 승무, 그러니까 결장 부분 때문에 승을 조금 더 봅니다. 한 5.5 대 4.5 정도로.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야마구치가 뭐 득점은 좀 적은데 실점이 적어서 이제 득실이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다 해서
근데 후지에다가 아주 밀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 명단 제외되고 몸 상태가 불안전한 선수들이 뭐 있긴 하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뭐 크게 뭐 압도적으로 밀릴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거의 반반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야마구치도 승리가 진짜 손에 꼽힐 만큼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이기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무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쿠시마하고 이와타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또 상위권에서 비슷한 팀이라서 도쿠시마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5, 6이거든요. 승점도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특히 도쿠시마가 압도적으로 실점이 적은 팀입니다. 6실점으로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 팀입니다. 2부에서. 뭐 득점이 좀 적어서 그런데 득실은 그래도 도쿠시마가 좋고 홈에서도 성적이 좋고 이와타의 원정 성적이 홈보다는 좀 안 좋기 때문에 도쿠시마가 좀 유리할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보면은 도쿠시마가 이와타 상대로 반반이긴 합니다. 성적이 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 무승부가 예전엔 무승부가 좀 있었는데 최근엔 무가 좀 없고 승패로 많이 갈리는데 승이 훨씬 많죠. 지금 최근 3연승 이후에 한 번 지고 다시 연승 중이니까 5승 1패. 성적이 꽤 좋습니다. 특히 그 5승 1패 할 동안 1패 빼고 5승 할 동안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괜히 실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실점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도쿠시마. 그리고 이와타 같은 경우도 이제 컵 대회 연장 가서 간바 오사카를 이기긴 했지만 얘네도 최근에 보면은 4경기 무패, 컵 대회 포함 5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근데 2경기 최근에 이제 실점이 없었고, 근데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그 실점이 없었던 건 홈이고 원정에서는 삿포로 이마바리 그리고 아키타 다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기 때문에 주빌로 이와타도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항상 득점을 할 때 아니면 득점이 없어도 실점이 꾸준했기 때문에 도쿠시마의 실점률을 생각했을 땐 그래도 도쿠시마 쪽 봐야죠. 이거. 아무리 도쿠시마가 언더가 많고 그 컵 대회 한 번 오버일라고 하더라도 주빌로 이와타의 원정 득점력이면은 이게 만에 하나 처음으로 오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컵 대회 제외하고. 그러니까 도쿠시마는 유일하게 오버가 딱 한 경기 있거든요. 그게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이마바리 1대2로 졌을 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최근에 5경기 중 4경기가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득점력이 이제 멀티골 이상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타가 한 골만 넣는다면은 오히려 오랜만에 오버가 날 수도 있어서 도쿠시마의 그 언더 흐름이 너무 강력하긴 하지만 배당 대비 측면으로 봤을 땐 오버가 나온다면 오버를 노릴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언어보는. 왜냐면 이와타가 무득점 한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원정에서 무득점이 손에 꼽기 때문에 차라리 도쿠시마 승무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간도스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반 정도 되니까. 저는 도쿠시마 승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점률 때문에. 뭐 이와타도 잘하긴 하는데 실점이 꾸준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사간도스하고 삿포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간도스가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뭐 3부에서 올라온 뭐 이마바리한테도 얻어 터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좋죠. 지금 홈에서도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 4승 3무. 그리고 최근에도 4경기 연속 2승 2무로 무패 중이고. 그래서 사간도스는 확실히 홈에서의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득실도 삿포로 상대로 이제 득점은 밀리지만 실점이 10골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도 더 좋고 특히 홈에서의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결장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으로 봤을 때 사간도스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마지막 경기도 4대0으로 이겼고 그러니까 최근 경기를 보면은
진 적이 없긴 해요. 2승 3무로 사간도스가 홈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실점이 2실점한 적이 거의 손에 꼽히거든요. 야마구치전 빼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삿포로가 최근에 뭐 도야마도 잡고 이와키전도 비기고 원정에서 야마가타도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사간도스 쪽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간도스도 최근에 반포레고 뭐 제프 그리고 뭐 나머지 이겼던 경기들도 보면 한 골차 경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언더 쪽을 좀 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삿포로가 그래도 원정에서 이제 득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무득점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리그 초반에 완전 이제 아주 초반에 이제 3연속 3연패 할 때 이제 그 득점이 없었지. 그 이후에는 뭐 3득점, 2득점, 뭐 1득점 득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사간도스가 언더가 많다고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해요. 요것도 사간도스 승무로 봅니다. 승무. 오늘 승무 보는 게 좀 많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무로 빠질지 승으로 가야 될지. 근데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긴 하거든요. 원정에서는 연승 중인데 삿포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득점이 지금 무득점 한 경기가 최근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득점을 했던 경기가 많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다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비길 가능성이 있죠. 뭐 아키타전처럼 2득점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홈에서 2득점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최근에 야마가타나 야마구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득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비길 가능성도 있다. 이 경기는 좀 애매합니다. 무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사간도스가 홈이라서 뭐 7경기 무패도 뭐 더 좋고 다 좋긴 한데 삿포로도 은근히 원정에서 득점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좀 고민이 되네요.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 지금 홈에서 9득점에 9실점 삿포로가 근데 8득점에 14실점이라 뭔가 3경기 연속 무승부 나올 것 같진 않고 제가 이제 무승부가 잘 안 맞다 보니 요새 저건 승을 좀 더 볼게요. 완벽히 무승부가 보이지 않으면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렌나하고 제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렌나가 제프 상대로는 홈에서 거의 반반이거든요. 상성은. 그리고 지금 바렌나 같은 경우는 제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고 순위도 좀 차이가 납니다. 딱 하나 차이 안 나는 건 득점. 그러니까 실점이 2배 차이로 제프가 훨씬 좋고 득점이 한 골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일단 바렌나가 홈인 점. 물론 제프가 원정에서도 성적이 1등이긴 합니다만은 홈이면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격에 이제 스페인 선수 델가도가 지금 출전 정지로 나와 있고 수비 쪽에도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선수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득점은 브라질 선수가 이제 마테우스 9골로 1위긴 한데 어쨌든 결장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에 비해 제프는 결장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득점도 엇비슷한데 결장에 있는 바렌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5경기 무패긴 하지만 무가 좀 많고 홈의 기준으로 보면은 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리그 초반에 이제 연승을 했던 그 느낌이 아니라 최근 이제 무승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이긴 하지만 제프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제프도 보시면 리그 초반이나 그때 그 연승 흐름보다는 최근엔 좀 무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원정에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원정의 최근 득점력 보면은 한 골 이상 잘 못 넣기 때문에 2번이나 연속으로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바렌나의 최근 흐름이라면 비길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요것도 제프 프렌까지 보기에는 제프 프렌?
잠깐만요. 제프가 원정에서 주빌로 위아타전 빼고는 진 적이 없으니까 리그는 컵대회는 도야마한테 졌는데 그리고 오미야전도 좀 아쉬웠고 생각해보면 프렌 볼게요. 프렌 제프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아까 바렌나의 뭐 결장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승무를 보면서 이제 뭐 물을 보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프렌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렌 볼게요. 프렌 프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프렌 무 나올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프이로부터는 이제 잠시만요. FC 도쿄 산프이로부터는 3시 경기입니다. 3시. 자, 요거는 이제 승무패 포함된 경기죠. 일단은 뭐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생각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산프이로가 순위도 훨씬 높고 그렇긴 한데 실점만 많지 도쿄하고 이제 득점력에서 볼 땐 도쿄가 한 골도 앞서요. 물론 이제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산프이로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4연승 중이고 실점도 적기 때문에 산프이로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도쿄도 최근에 보면 빗셀고베도 잡았었고 뭐 우라와하고의 한 골 차라든가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쇼난하고의 이제 컵대회 일정뿐인데 도쿄도 무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홈이면 그래도 산프이로 상대로 해볼만 하지 않나. 산프이로도 뭐 다득점으로 이긴 게 아니고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무 봅니다. 무 도쿄 무 봅니다. 무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도쿄 베르디 그리고 교토상가 요것도 이제 승무패 그 포함된 경기인데 요것도 생각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도 교토상가한테 이제 그 상성에서는 살짝 밀리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뭐 순위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도쿄 베르디는 하위권이고 교토상가는 이제 가시마하고 가시와 다음으로 성적이 좋거든요. 그리고 승점도 30점 떼고 해서 도쿄 베르디가 좋을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교토상가가 원정 지금 시점에 순위가 1위더라고요. 1위긴 한데 이 뭐 출전 정지도 있고 공격 쪽에 브라질 선수랑 일본인 선수 두 명이 좀 부상 때문에 좀 애매하더라고요. 특히 브라질 선수가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원정에서 뭐 요코마리, 뭐 마치다 상대로 역전도 하고 해서 원정 승리가 많긴 하지만 뭐 그 5연승 할 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중간에 한 번씩 졌고 뭐 최근에 연승도 하긴 하고 있지만 리그 3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세레소한테 이제 그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컵대회도. 그리고 도쿄 베르디가 산프로한테 지긴 했지만 뭐 홈에서 요코하마나 세레소 상대로 무실점으로 막은 적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무가 꽤 많았었거든요. 대부분 다 원정 무긴 했지만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비겨볼만 하지 않나. 물론 교토상가의 흐름이 오버 흐름이긴 해요. 리그 초반에는 좀 언더가 많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쿄 베르디는 반대로 언더가 많아서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처음 생각하고 갔습니다.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다. 자, 가와사키하고 간바 오사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또한 승무패 포함된 경기고 가와사키가 뭐 홈에서는 뭐 최근에 거의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간바 오사카 상대로 좋은데 하필 또 가장 최근에 한번 지긴 했어요. 그래서 상성에서는 야구세 정도긴 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가와사키가 지난번 우라와전 비기면서 홈에서 3경기 연속 이후에 아침 전까지 포함하면 6경기 연속 무패긴 해요. 3승 3무. 그 정도로 이제 홈에서의 성적이 가와사키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성적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간바 오사카도 승리가 많다 보니 승점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가와사키가 홈에서 워낙 패배가 없어서 그렇지. 일단 쭉 보면은 둘 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뭐 공격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바 오사카가 그 우라와의 연승을 끊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3연승하고, 그리고 최근에 산포이로나 비셀고베한테 지면서 연패 중이긴 하지만 결국 다 한 골 차였다는 점. 그리고 가와사키는 우라와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요코하마 FC도 역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다가. 그리고 그전에도 무가 좀 있었고, 뭐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겼다고 보는 경기들이 몇 경기 없기 때문에 뭐 간바 오사카가 못하는 팀이 아니라서 저는 3연패까지 그림은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무승부를 보긴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가와사키 승부입니다. 요거. 그래서 저는 아마 요 경기는 건너뛸 것 같아요. 무 가게에도 가와사키가 홈이라 좀 더 유리하고, 간바 오사카는 지금 연패이기 때문에 우라와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원정의 흐름이 홈의 가와사키보다는 좋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뭐 변수를 노린다고 찍은 건데 냉정해 보면 가와사키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큽니다. 근데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마모토하고 아키타 가도록 할게요. 자, 2부로 다시 넘어와서 일단 상성은 아키타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 원정에서 몇 번 이겼기 때문에. 자,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순위는 아키타보다 앞서 있습니다. 승점이 높은데 득점은 같거든요. 근데 실점에서 아키타가 좀 많아요. 왜냐면 2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아키타거든요. 30골 먹히고 있고 또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승패로 갈린다, 아키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지금 구마모토가 지금 5경기 연속 승리도 없고 득점이 없을 때는 좀 없더라고요. 근데 홈에서 뭐 제프하고도 비겼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아키타가 최근에 뭐 사간도스나 미토 아니면 뭐 반포레고 뭐 아쉽게 한 골 차긴 했어요. 뭐 제프 원정에서도 골을 넣고. 근데 아키타도 6경기째 승리가 없고 뭐 1무 5패로 성적이 매우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에임의 상대로 2골도 넣고 미토전에도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홈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구마모토 승무로 봅니다. 요거 한 6대4 정도로 볼 수 있나? 6대4? 왜냐면 그 전에 3득점 했던 경기들이 몇 번 있어요. 사간도스나 삿포로 상대로.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구마모토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원정의 아키타보다는. 근데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둘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득점은 같습니다. 실점에서 차이 날 뿐이지. 근데 결장 부분을 보면 완전 결장은 둘 다 크게 없긴 한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아키타가 좀 더 많긴 하네요. 특히 공격이나 수비 쪽에도 있기 때문에 구마모토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J리그는 다 끝났고 이제 승무패에 남은 광주, 강원부터 충남, 인천, 수원, 삼성까지 쭉 이어갈게요. 30분 전엔 끝날 것 같거든요. 12시 30분 전에. 그러면은 빨리 하면은 1시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광주, 강원. 요 경기도 처음 생각과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강원이 지난번 울산하고 비기면서 제주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이기고 나름 최근에 뭐 연패도 안 당하고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연승도 했었고. 근데 광주가 포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북한테 최근에 홈에서 지긴 했지만 그 전에 3연승 중이었고
광주도 은근히 홈 성적이 꽤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보다 승점도 높고 득점도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특히 홈에서 4승 1무 2패. 예. 근데 강원도 원정에서 3승 할 정도면 최근에 뭐 김천 상무한테 0대4 패배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전에 뭐 대전한테도 한 골차. 울산 원정도 잡았었습니다. 예전에 전북도 잡았었고. 그래서 광주가 최근에 득점이 많지 않다 보니 요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광주 홈이지만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충남 아산하고 부천 경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해축은 오후에 오는 게 아니고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쯤에 올 수 있다. 6시, 7시 그쯤에 와서 좀 짧게 할 겁니다. 아마 30분 내외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방송을 하고 이제 조합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처럼 낮 경기처럼. 근데 이제 늦게 오거나 뭔가 이제 미리 언급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조합을 보내고 오기 때문에 아예 다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방송만 짧게 한다는 얘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자 충남 아산하고 부천. 일단 충남 아산이 최근 홈에서 부천 상대로 무승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반반이고 지금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부천한테 좀 밀립니다. 득실도 밀리고 다 밀려요. 근데 이제 홈에서 경기가 막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 번밖에 안 졌고 부천도 원정 1패밖에 없습니다. 뭐 비슷하지 않나? 다만 이제 퇴장이 있었죠. 지난번에 그 경남전에 이기긴 했지만 미드필더 한 명이 퇴장이 있고 그리고 부천은 딱히 결장이 없다. 그리고 부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컵 대회에도 김천 상무를 연장 가서 3대1로 잡고 최근 4경기 무패.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인천전 빼고는 진 적이 없습니다. 부천이. 그만큼 흐름이 좋고 충남 아산도 홈에서 4경기 무패하다가 이제 최근에 인천한테 진 게 처음 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부천이 아무리 뭐 흐름이 더 좋다고는 하지만 원정이고 원정에서 막 연승을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컵 대회 포함하더라도.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리그 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부천이 3경기 무패. 근데 뭐 충남 아산도 홈이라서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무 봅니다. 무. 오늘은 뭔가 승무나 무 보는 게 꽤 많네요. 어쩔 수 없이 무를 좀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번외로 참고하시고 자, 인천 전남 가도록 할게요. 자 상위권 싸움인데 인천 같은 경우 지금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딱 한 번 졌습니다. 득점도 24득점에 5실점.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점률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이에요. 그것도 뭐 8득이나 9실점, 8실점이나 9실점으로 이제 뭐 두 자릿수에 가까운 실점이 아니고 5실점이면 압도적인 실점 너무 차이 나죠. 너무. 그리고 전남도 10골밖에 안 먹혀서 실점이 적은데 그 전남하고도 5골 차이고. 그래서 득실이 매우 좋다. 그리고 지금 또 홈에서는 무패입니다. 6승 1무로. 전남도 홈에서는 무패긴 하거든요. 물론 원정에서도 5승 3무 1패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홈에 인천하고 견줄 만한 이제 성적인데 홈에서 2실점밖에 안 한 이제 인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남이 원정 성적이 좋더라도 좀 빡셀 수밖에 없어요.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전남 상대로 연승 중이고 근데 이제 뭐 전적이 꽤 오래되긴 했어요. 가장 최근 전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인천은 울산한테 컵 대회를 져서 떨어졌습니다. 온전히 리그에만 신경 쓸 수 있고 이게 인천이 계속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 이제 계속 그 잔류를 했었는데 결국 2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좋다. 특히 홈에서 또 무패기도 하고 그래서 컵 대회 진 거 빼면은 지금 최근에 7연승입니다. 7연승 9경기 8승 1무로 9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
엄청나요 지금 성적이. 예. 그리고 7연승 할 동안 지금 최근 3경기 또 무실점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남도 지금 충북 청주 4대1, 뭐 성남 2대1, 그리고 원정에서도 수원 삼성 빼고는 진 적이 없죠. 예, 둘 다 공통점이 뭐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한 번씩 졌다는 게 팀은 다르긴 하지만 한 번씩 졌고 그리고 원정에서 대부분 경기를 치렀던 전남이라서 아무리 인천이 홈에서 강하다 하더라도 전남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떨어진 인천은 메리트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인천이 다득점으로 이기든 아니면 처음으로 전남이 홈의 인천의 무패를 깨든 오버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인천 전남은. 뭐 가장 보기 좋은 게 이제 인천 승무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을 못 하니까 그러면. 왜냐면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인천이 뭐 7연승으로 폼이 좋긴 하지만 예전에 충북 청주 생각하시면 선제골 먹혀서 이제 역전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그때 배당이 1.3 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이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항상 이제 근데 이제 전남이 못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정에서도 성적이 매우 좋고 득점도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버 보는 게 맞다. 원래는 무를 가고 싶긴 했거든요. 무를 가야 되나 이거? 근데 무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그게 걱정이거든요. 바꿀까요? 무를 보죠, 무를. 왠지 이게 박빙이라서 이제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부산이나 아니면 전남도 보면은 그 뭐 이랜드나 1대1 경우도 있고 그래서 0대0도 있기 때문에 무로 변경하겠습니다. 무. 어쩔 수 없다. 오늘은 무를 좀 많이 노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 경기 수원 삼성 김포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축은 이따 저녁쯤에 옵니다. 다 마무리하고 올게요. 그래서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공지를 하겠고 자 조합은 최대한 1시 전에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 원래는 저 오카야마 이와키를 무승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고 뭐 저는 갈 수 있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저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무승부가 저거밖에 안 보였으면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갈 거였거든요. 근데 뒤쪽에 무승부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앞쪽에 무승부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무승부는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경기 수원삼성 김포 가도록 할게요. 자 수원삼성도 순위가 높죠. 뭐 인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김포 상대로 홈에서 2번 다 해서 2번 다 이겼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득실이 플러스 10입니다. 득점이 가장 좋아요. 인천보다 한 골이 더 많고 실점이 많긴 하지만 뭐 인천에 비해서 많을 뿐이지 김포보다는 한 골 많습니다. 한 골. 그 득점은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도 무패라고 했지만 전남하고 무패팀이 한 팀 더 있죠. 그게 수원 삼성입니다. 5승 1무. 여기도 압도적으로 좋아요. 인천만큼. 그래서 김포가 원정 성적이 반반이라서 요거는 더군다나 이제 뭔가 몸 상태 불안전한 선수들도 몇 명 있고 거기다 김포는 지난번 이랜드전 퇴장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 리그 뭐 연패를 좀 끊어내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랜드전 지면서 원정은 연패 중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수원 삼성이 부산도 물론 부산의 퇴장 이후에 이제 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득점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워낙 홈에서 득점도 많이 했고 지금 홈에서 6연승 중이라서 이건 수원 삼성 봐야죠. 그래서 인천 승보다는 전 수원 삼성이 더 좋다는 마인드입니다. 왜냐 김포하고 전남의 원정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전남이 좀 빡세다 느껴지기 때문에 무를 본 거고 수원 삼성은 웬만해서는 이길 것 같아요. 그냥 뭐 만에 하나 비긴다면 다득점 무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승에
혹여라도 뭐 부산처럼 질 수도 있잖아요. 선제골 넣고 퇴장 이후에 골을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오버 가는 게 맞다. 수원이 홈에서 2.5 기준 오버 안 난 게 몇 경기 안 돼요. 그 충남 아산 비겼던 0대 0이랑 그 최근에 천안시티 이긴 2대 0. 나머지는 다 오버입니다. 그래서 오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 오버가 해주려면 김포한테 달렸거든요. 김포가 골을 넣어주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수원이 3득점, 4득점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 골 넣었던 경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천안시티처럼 골 못 넣으면 오버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언오버를 보자면 오버다. 근데 전 수원 삼성 승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고배당으로 마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하다 보니 지금 한 50분 돼버렸는데 50분 정도 됐는데 어쨌든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분 동안 짧게 받도록 할게요. 요꼬말이랑 가시마 이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마가 너무 좋아요. 7연승. 저는 이제 승무패 그 무승부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했던 이유는 요꼬마리가 7연패, 가시마가 7연승. 누가 봐도 가시마 승이죠. 근데 제가 항상 좀 꺼려하는 경기들이 너무 연승이거나 너무 연패인 팀들은 좀 이제 웬만하면 좀 신중하게 가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연패하는 팀이 그 연패를 끊는 시점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연승하는 팀들이 오늘이 그 연승 흐름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둘이 딱 만났습니다. 가시만 너무 연승 중이고 요꼬마리 너무 연패 중이다. 그리고 요꼬마리가 하필 또 가시마 상대로 그 상성이 좋더라고요. 요꼬마리가 왜 꼴찌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3연승 중입니다. 가시마 상대로. 그래서 배당은 가시마 쪽으로 떨어지는데 좀 불안해요. 느낌이. 그래서 가시마가 이겼던 경기들도 대부분 이제 한 골차 경기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왠지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1시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카야마 이와키는 버립니다. 뭐 개인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시간이 남으면은 뭐 무승부끼리 묶어서 다 폴더로 갈 수는 있지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2시 경기부터 메인으로 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낮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유튜브나 이제 뭐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시고 해축은 아마 6, 7시쯤에 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해서 1시 전까지 늦어도 1시까지는 보내드리고 이따 해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